책 가지고 인터뷰하자고 얘기는 처음에 됐는데 처음에 질문만 뭐 책을 내셨더군요. 네, 어떤 책이죠? 뭐 이렇게 하고 나서는 바로 뭐 암무개시의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막 가는 바람에 뭐 낚였다 그렇게. 아니 한나라당조차도 낚인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747 대우나 이런데 낚인 거예요. 한 10년 여당을 하는 동안 옛날에 야성이 다 없어졌다든가. 근데 한나라당은 정권 뺏기고 뭐 금방 한 번도 야당 안 해본 당이었지만 50년 여당하고도 금방 야당 성향이 나왔는데 50년 야당하다가 10년 여당했다고 지금 흐물흐물하다는 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가셔가지고 아들 부시한테 너 미스터 로우 한번 만나보라고 만나보면 괜찮다고 내가 만나보니까 he is your kind of guy라고 얘기를 했대요. 니하고 비슷한 놈이니까. 또 최근에 또 과감하게 회장 사건 리스트 이런 거 나오면서 요새 가만히 보니까 저는 친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에 담긴 고민 이런 것들은 어떤 내용들은 20, 30년 전부터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오던 그런 문제들이죠.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1971년도에 전태일 열사가 분신으로 이제 노동 탄압에 의해서 분신으로 한 거하고 이렇게 가셨는데 참 특이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노동법이 없었던 게 아니고 노동법이 다 있었는데 근로기준법. 근데 그걸 안 지켰죠. 사업주들도 안 지키고 정부는 또 노동법을 어기는 사람을 전혀 처벌을 안 하고 오히려 노동법을 지키라고 하는 노동자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정부였고요.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께서 근로기준법 칙을 껴안고 분신을 하면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분신을 하셨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안 되고 인권이 보장 안 되는 게 아니고 법과 제도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전혀 그 법과 제도를 인정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그 법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1987년까지 계속되었고 어쩌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불임정당이라는 표현. 제가 만든 표현은 아니고 보통 언론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저도 그냥 갖다 썼죠. 좀 신뢰되는 표현이고 특히 여성들이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봐야죠. 남자 불임을 나타내는 말도 있죠. 그죠? 보통 불임 그러면 여성을 떠올리는 말이에요. 남성을 떠올리게 하는 불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또 굉장히 비속어처럼 들려서 제가 안 쓰겠습니다. 그런 용어를 쓰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게 그렇게 적대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 좀 밉기도 하고 저는 사실 좀 그래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아는 분들이 많죠. 많은데 어떤 팀의 역량이라는 것은 개인의 역량과는 좀 다르죠. 우리가 WBC 이번에 야구를 보지만 있는 겁니다. 82석의 국회의석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민주당에 혼 또는 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혼도 불확실하고 기도 없어 보이는 정당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 10년 여당을 하는 동안 옛날에 야성이 다 없어졌다든가. 근데 한나라당은 정권 뺏기고 금방 한 번도 야당 안 해본 당이었지만 그 당시에 김종필 국무총리 인준동의안 처리 안 해주고 6개월씩이나 국무총리를 공석으로 내버려두고 그렇게 아주 엄청난 야당처럼 했지 않습니까? 50년 여당하고도 금방 야당 성향이 나왔는데 50년 야당하다가 10년 여당했다고 지금 흐물흐물하다는 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저는 그것이 근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대변하는 시대 정신이 없습니다. 민주당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죠. 당신의 정당이 대변하는 시대 정신은 뭡니까? 없어요. 그냥 거대 여당에 대한 견제. 견제입니다. 견제. 견제는 시대 정신이 될 수 없죠. 그것은 여야가 공존하는 민주적
절차나 선거가 존재하는 한은 언제나 있는 것이지. 예. 지금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그 한반도 정세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예. 그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잘 풀어서 한반도에 평화가 오게 할 수는 없지만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부시 대통령의 심기를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버지 부시를 모셔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건데 기업인들이 나서서 부시 가문과 친한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분들이 나서서 아버지 부시를 초대해 왔어요. 그래서 와서 정경련 상공회의소 이런 데 강연도 하게 하고 그리고 청와대로 모시고 와서 밥대접도 하고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때는 예, 이건희 회장이 자기 전용기 중에 좋은 거를 내줬습니다. 예, 전용기 2대인데 하나는 되게 좋은 거 하나는 좀 옛날 건데 예, 자기는 옛날 거 타고 가고 아버지 부시를 위해서 그 이건희 회장이 제가 듣기로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정부 당국자한테 들은 얘기로는 예, 이건희 회장이 좋은 전용기를 내줘서 그걸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미국에. 그리고 이제 여기 기업인들이 돈 모아가지고 아버지 부시가 하는 재단에 10만 달러인가 그 도네이션 기부도 해줬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아들 부시를 만나야 되는데 조만간에 아들한테 이야기 좀 잘해달라고 아버지를 모시고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가셔가지고 아들 부시한테 너 미스터 로우 만나보라고 만나보면 괜찮다고 내가 만나보니까 예? He is your kind of guy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냥 니하고 비슷한 놈이니까 예. 만나면 잘 통할 거야. 예, 그렇게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그 아버지 부시가 한국 갔다 와서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미국 대통령의 심기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전투력은 도저히 못 보여내겠는 거죠. 그것은 정권의 정통성 내지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전투 요원으로 하고 규모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뭐 주둔 지역도 예, 위험 지역에서 뚝 떨어진 데 배치해가지고 그것도 미군 부대 안에 콕 처박아 놔가지고 밖에서 보이지도 않게 그렇게 겨우겨우 해서 부시 대통령이 체면을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냥 제가 20살부터 사회생활에서 70살까지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예, 50년 안 됩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을 예, 공직에 썼는데 내 인생의 10분의 1을 썼지만 아깝지 않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내면적인 겁니다. 저 혼자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고요. 굳이 내가 이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다 맞아 쟤는 자부심을 느껴도 돼.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니죠. 이것은 내면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요즘 뭐 노무현 대통령 그 형님 되시는 분 사건부터 시작해서 요즘 노 전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 아예 안 나서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또 뭐 박아무개 회장 사건 리스트 이런 거 나오면서 예, 뭐 이광철 특보 경우도 여러 사람 들 모아서 3억 원을 딱 맞춰가지고 영장 신청해서 구속시키고 이광재 의원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또 뭐 서가번 의원 이름도 내리고 그렇게 하는데 요새 가만히 보니까 저는 친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친노 지난 정부 시세를 엄청 후원했다는 분들이 저한테는 단돈 10만원도 후원을 한 게 없더라고요. 선관위 신고한 자료다 찾아보니까 혹시라도 합법보험금이라고 한 돈 100만원 받았으면 찌어찌어 뛰거 신문에 그냥 일면에 유아무개를 못 받아 이렇게 깔렸을 텐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하튼 아직까지는 예, 그런 게 없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